돈 주고 비싸게 돈을 주면 그래도 뭐 그만큼 상응하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우리의 어떤 것 같아요. 돈 주고 비싸게 어렵다. 예 이게 돈을 주면 그래도 뭐 그만큼 상응하는 또 양질의 자료가 정보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우리의 어떤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막연한 불안감이 초래하고 있는 욕심.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는 거하고 다른 분이 상담을 해준 거하고 만족도가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우리 선생님이 해준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예. 근데 여기에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 해줬네. 고마워. 오 예. 근데 여기 이제 내가 돈을 내고 했어. 네. 얼마나 더 오. 귀할까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그런 불안감. 실제 외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컨설팅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뭐 이렇게 입시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다 공교육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 주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사실상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더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은 네. 우리 이제 공교육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나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자료를 보는 관점의 어떤 차이, 해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살짝 이렇게 염려를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연수를 해 나가는 거고 또 상담 교사들이 그만큼의 어떤 전문적인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뭐 이제 모집단 그러니까 이 정보의 학생들의 정보의 양이 더 많으면 점점 그 이제 정확해지잖아요. 그래도 이제 공교육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전년도 이제 진학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돈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더 많은가요? 어떤가요? 그게 정확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사교육에서는 자기 자신들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한 명 갔다? 그러면 그 한 명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좀 부풀려서? 자랑하시는 거죠. 아.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지도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드러나진 않겠지만 훨씬 더 좋은 어떤 양질의 어떤 상담과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원관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운영할 때 돈 주고 쓰는 거 뭐 그럼 물론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공교육에서 하는 것들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사교육 같은 경우도 결국 본인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을 하고 받는 거라서 원하면 선택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공교육에 있는 상담과 공교육에서 하는 상담과 사교육에서 하는 상담은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일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특히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되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데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면 되는데 얘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얘 뭐 진로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역인재 채용까지 해서 굳이 안 올라가고 전남대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 광주 아이들이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른 지역이랑 다르잖아. 이렇게 선택해 보면 어때? 이렇게 맞춰지기도 하면서 이제 뭔가 헛된 꿈을 꿀 때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단칼에 정신 차려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정할 수 있죠. 왜 부모의 마음이니까.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왠지 나는 남들이 다 떨어져도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고 남들이 다 떨어져도 나는 붙을 것 같은 기대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교육은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죠. 그리고 서울 쪽의 경우에는 또 그쪽 아이들이 지원하는 경향성들이 네. 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상담한 아이들의 스타일대로 전형을 설계할 수 있는데
가령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수도권 쪽의 아이들과 다르게 수도권 쪽에서는 뭐 내신 한 4, 5등급 되어도 수능이 나오기 때문에 논술을 많이 지원하고 이쪽을 많이 설계를 한다면 사실 광주 학생들은 논술보다는 교과나 종합에 대한 부분 아니면 아예 정시 위주로 많이 설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좀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하면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좀 포기할 수도 있죠. 네. 다시 한 번 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꼭 드리고 싶으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내가 정말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는 거구나라고 내지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3 때 선생님 저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랑의 어떤 가르침이었는데 그럼요. 그 말을 따를 걸 그랬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 이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뭐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입학 전형 자체를 뭐 정보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많이 접하느냐 이런 부분보다 그 정보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게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조금 다정다감하게 지내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